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개봉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당연히 저는 언론시사회를 통해 먼저 본 영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리더 필름의 가슴 떨리는 BGM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조차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바로 마블. 어떤 영화인지 뻔하죠? 영화 블랙 위도우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털어보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마블의 영화적 세계관을 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 가운데서도 스토리 라인을 뜻하는 페이즈, 이 가운데 네 번째 시작, 즉 페이즈 4의 첫 번째 영화입니다. 페이즈는 마블의 골수 마니아 분들에겐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저 한두 번 영화를 본 일반 관객분들에겐 아주 낯선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일 수도 있기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소설의 1장, 2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일종의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블랙 위도우는 마블의 페이지 4 첫 시작을 알리는 얘기입니다. 스토리는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레드룸의 거대한 음모와 실체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막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어벤져스 멤버들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블랙 위도우 혼자 나온 거지? 싶을 겁니다. 블랙 위도우의 타임라인은 앞서 언급한 페이지 4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라인 상으로 더듬어 보면 블랙 위도우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듯합니다. 이번 영화는 페이지 3에 해당하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에 벌어진 숨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 위도우를 보면 나타샤 로마노프가 어떤 추격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시빌 워에서 등장한 슈퍼히어로 등록제에 반대했기 때문이죠. 블랙 위도우는 시빌 워에서 찬성파인 아이언맨 편에 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다시피 반대파인 캡틴 아메리카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블랙 위도우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이후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게 된 나타샤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상황에서의 사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 영화 전체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떡밥이 던져진 바 있습니다. 우선 어벤져스 1에서 약간 등장한 내용인데요. 블랙 위도우의 가장 절친 동료죠. 호크아이와 나눈 대사에서 부다페스트 작전 때 기억나지? 란 대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부다페스트 작전이 뭔데? 엄청났던 사건인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면 정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스칼렛 위치가 초능력을 통해서 블랙 위도우의 과거를 들춰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발레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블랙 위도우가 전직 발레리나인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한 곳이 바로 레드룸입니다. 레드룸에서 교육을 받던 나타샤 로마노프, 즉 블랙 위도우의 과거입니다. 참고로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코드명입니다. 레드룸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 스파이들, 그들 모두가 사실은 위도우인 셈입니다. 블랙 위도우는 본명 나타샤 로마노프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여성 스파이입니다. 요인 암살, 침투 등이 특기입니다. 그가 활약하던 시기는 미국과 러시아, 즉 소련의 냉전 시대인데요. 그런데 블랙 위도우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 중인 히어로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 과정이 블랙 위도우 스토리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나타샤 로마노프는 쉽게 말해 미국으로 망명을 한 전직 러시아 요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만들어낸 레드룸을 괴멸시킨 것으로 MCU에서 분위기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드룸이 아직 존재한다? 나타샤 입장에선 악몽입니다. MCU에서 이미 떡밥처럼 언급이 된 바 있지만 레드룸은 여성들에겐 정말 끔찍하고 악몽과도 같은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어벤져스 2에서 스칼렛 위치가 들춰낸 나타샤의 과거 기억 속 레드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CU에서 대사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나타샤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이는 사실 레드룸의 끔찍한 수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레드룸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위도우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선보였던 나타샤가 레드룸 수장을 살해하고 조직을 와해시킨 것입니다. 그럼 레드룸은 도대체 무슨 조직일까요? 어벤져스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조직 쉴드가 있습니다. 쉴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선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럼 반대편인 악을 대표하는 조직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레드룸은 미국과 대결을 위해 러시아가 비밀리에 조직한 스파이 범죄 단체입니다. 냉전 시대이다 보니 미국과의 대결을 하기 위해 비슷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 등장하는 레드 가디언입니다. 미국에는 캡틴 아메리카,
러시아에는 레드 가디언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룸이 뭔데 블랙 위도우를 이렇게 긴장하고 또 발끈하게 만든 걸까요? 블랙 위도우에 등장하는 레드룸은 그 이전 레드룸과는 성향이 좀 다르게 묘사됩니다. 쉴드처럼 사실 처음 시작은 어떤 대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 시대에 적응하는 수장의 생각이 바뀌면서 조직 자체의 성향도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 위도우에 등장하는 레드룸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타샤는 이미 그 이전,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하기 이전부터 레드룸의 수장 드레이코프 장군의 속셈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에선 드레이코프 장군의 숨은 야심을 막는 나타샤와 과거 그의 가족들의 활약이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여성에 대한 주된 서사, 그리고 MCU 세계관에서도 독특한 성격의 히어로이자 인간계 캐릭터로서의 감정적 변화 등 짚고 넘어갈 요소가 정말 많은 캐릭터가 블랙 위도우입니다. 온라인상에는 마블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해박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 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언급해볼 내용들은 블랙 위도우를 보는데 좀 더 양념이 될 만한, 그리고 공개가 돼도 무리가 안 될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아역 배우. 언뜻 보면 스칼렛 요한슨을 정말 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칼렛 요한슨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역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부모는 저도 알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바로 레지던트 이블의 히어로 밀라 요보비치의 실제 딸 에버 앤더슨입니다. 이 배우는 피터팬 리메이크 영화 피터팬과 웬디에서 웬디 역으로 출연이 예정된 배우입니다. 엄마에 이어 헐리우드를 호령할 배우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듯합니다. 두 번째는 마블의 대표적 킬링 포인트, 바로 빌런인데요.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의 빌런은 태스크마스터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고스란히 복사해내는 능력을 소유한 빌런입니다. 영화가 아닌 원작 마블 코믹스에선 남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어떨까요? 다양한 루머와 소문이 있는데요. 참고로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는 이 캐릭터, 영화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고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마블 영화의 전매 특허인 쿠키 영상. 우선 블랙 위도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우리 모두는 블랙 위도우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쿠키 영상은 블랙 위도우 최후 이후에 어떤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마블의 페이지 4를 여는 시작이기에 사실상 세대 교체를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블랙 위도우 쿠키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 타는 기자는 전 세계 누구라도 즐겁게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마블의 신작 블랙 위도우였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끔찍한 영화 한 편을 들고 올 예정입니다. 아마 어떤 영화인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 마니아들은 예상이 되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타는 기자 김재범이었습니다.